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화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영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다음 주면 추석인데 보니까 화영쌤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이번에 언제 내려가시나요? 사실 지난주에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미리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때는 좀 쉬시는 건가요? 아니요, 추석 연휴 때는 시댁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시댁 가셔도 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쉬게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네, 좀 기대하고 있고 남편도 최대한 쉬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네, 좀 알겠습니다. 편히 쉬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만 또 일하면 앞으로 쭉 5일간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실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직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MC분들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예전에 잠깐 키우긴 했었는데 고양이를 고양이를. 키우면서 집사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화영쌤은 또 키우시나요? 저도 키워요. 키우십니까?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새나개, 좋아하시죠? 네, 새나개. 혹시 보신 적 저 매일 되게 봐요, 자주 매일 봐요. 봐요. 매일 보십니까? 네, 매일 봐요. 네, 저도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강아지 강씨 성을 가졌다고도 불리는 강영욱 훈련사 네, 또한 대통령이요. 이 새나개 프로그램 출연해서 엄청 유명세를 얻으셨는데요. 네. 이 강영욱 훈련사는 이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들의 행동을 상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문제견들을 집으로 직접 네. 방문해서 상담하고 또 동물들의 행동을 분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잖아요. 오늘은 이 역할을 하는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 저희가 예전에는 뭐 애완견, 애완묘라고 불렸지만 요즘은 또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를 만큼 이제 이런 단어에 반려라는 네, 이 단어를 맞아요. 붙일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직업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라는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독신 가구라든지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졌죠. 네. 새나개 프로그램 또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애완동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직업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보여 오늘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라는 직업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의 신직업인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 저도 고양이와 개를 정말 좋아해서 이번 직업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12년 동안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씨. 애완동물 산업이 우리보다 더 발달한 해외에서는 동물과 주인이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로서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 이미 직업화되었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내셔널 커리어 서비스에 수록되어 있는 750개 직업 중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심하게 짖거나 난폭성을 보이는 행동, 사회성이 결여돼 다른 애완동물과 어울리지 못하는 애완동물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런 행동 문제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고 애완동물 병원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목격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합니다. So there's three ways of becoming a pet behaviour counsellor. The first route, which is the route that I took, was that you go to university or college and do a degree in an animal behaviour related subject. I did mine in companion animal behaviour counselling.
The second route that you can take is actually work alongside a qualified behaviour counsellor like myself. So you can actually learn the tricks of the trade by working alongside somebody that is already qualified. The third way is that you could actually do it without any qualifications at all. Currently, that will allow you to become a pet behaviour counsellor, but within the next few years, regulations will be brought into the UK that will only allow you to become a pet behaviour counsellor if you've actually got a degree, so you're qualified in the subject that you're actually counselling in.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m all through. So if you don't... 크리스 씨에게는 오랫동안 상담을 해온 고객들이 많은데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애완동물의 행동을 파악하고 주인과의 관계 회복을 돕습니다. She just feel a bit better now. Bless her. That is my oil painting. I've had dogs all my life. We've rescued dogs ever since all my married life. We've rescued dogs. 이렇게 애정을 쏟아 돌봐도 애완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적절히 대처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두 마리입니다. 까만색의 암컷이 흰색의 수컷을 자주 공격하더니 결국 심한 상처까지 입히고 말았다는데요. 더구나 수컷개는 초인종 소리에 매우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So he wasn't to go near her dad. And he does make an awful noise. So it was a case of ringing up Chris and saying, help, please, can you help me out? And that's why she's come out to give us an idea.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동물을 관찰하는데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하여 주인이 따라야 할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은 동물의 행동 교정을 한다는 점에서 애완견 훈련사와 비슷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라는 직업 대신 애완견 훈련사 또는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라는 직업이니 애완동물과 주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유용한 조언을 해줍니다. 옳지. 칭찬. 아이고. 그렇게 떨어지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자, 줄을 좀 짧게 잡고 너무 길어 줄이.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는 애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들도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훈련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개를 대하는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 책을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여러 번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지식을 많이 갖게 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개의 줄을 잡고 훈련을 시작하게 가르치죠. 대략 그렇게 가르치는데 3개월에서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리죠. 요즘은 주인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훈련 방법도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는데요. 미르 이리 와 앉아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미르 옳지 이러면 칭찬 강화야. 자기는 주인 앞에 가서 앉았더니 칭찬을 해주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뭐 강압적인 훈련 또 처벌식 훈련 이런 게 사실 이제 군견이나 경찰견이나 좀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긍정 강화 교육이라고 칭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 애완견과 주인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이웃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에 대한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영상을 잠깐 보게 됐지만 화영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부분 애완동물 문제 행동은 뭐 과도하게 짖는다거나 공격적이라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잘 가리지 못하는 네. 등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애완동물 행동상담원은 이런 애완동물 문제 행동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애완동물의 주인에게 애완동물을 케어하는 방법과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일을 하고요. 또 행동 교정 중에는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전된 사항을 체크해 가면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담원들은 대체로 애완동물 주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교정실에서 동물의 이상 행동을 상담하곤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들이 직접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에게 행동 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요즘은 애완동물에 관한 직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 직업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담원을 꿈꾸는 친구들이 받으면 좋은 교육들 같은 게 있나요? 네,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은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것인데요. 동물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트리머나 핸들러, 동물 간호, 동물 미용, 실험 동물 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때문에 특정 동물의 행동 심리나 행동 교정에 대한 교육이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는 못하는 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애완동물 행동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요.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애견훈련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네. 또 2012년에 생긴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는 자격도 있으니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육과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동물을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될 텐데 이외에도 좀 필요한 역량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다루는 기술과 경험,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동물을 친구처럼 대해야 하고요. 동물의 심리를 읽고 파악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합하겠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행동 교정의 필요성을 주인이 직접 느낄 수 있고 또 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설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네. 국내에서 반려견의 존재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현황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애완동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성장할 직업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애완동물 행동 교정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견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이를 교정하려는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물을 분양받을 때나 동물을 진료받을 때 동물의 사육과 훈련에 대한 조언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은 전문성 없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부 동물 행동 교정이나 상담 전문가의 경우에는 동물 조련이나 훈련을 담당하다가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쌓이고 또 경력이 쌓여서 이렇게 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영상을 함께 보셨지만 관련 영상이 주로 해외 관련된 게 많이 나와서 네. 해외랑 비교해 보면 좀 어떨까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영국에서는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이란 직업이 영국 직업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수입은 주로 건당 상담료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료는 시간당 85에서 250파운드 정도로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사자 수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애완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7만 8천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직업에는 향후 전망이 밝아야 계속해서 직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데 이 직업의 향후 전망은 어떤 편인가요? 네,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반려견 수가 660만 마리가 넘어섰습니다. 네. 애완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의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그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심리상담사를 찾는 것처럼 동물의 마음을 치유하는 애완동물 행동상담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만큼 애완동물 행동상담원에 대한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와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애완동물 상담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